안녕하십니까, 좌TV 최일수입니다.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네팔 현재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꼭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 카트만두 밸리 안에 대중교통의 일환인 택시 운전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택시 운전사들이 그 부드러운 넉단에 포함이 안 돼서 운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가 실린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네팔에서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RDT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RDT 검사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RDT 테스트 키트 정확도 50% 이렇게 3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대 확진자가 또 나왔어요. 24시간 동안 6월 18일 목요일 하루 동안 총 671명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600명대로 뛰었는데요. 그래서 7,848명이 됐고요. 10,000명이 되려면 2,200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안에 10,000명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지나면은 한국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숫자가 보여질 것 같아요. 거의 뭐 빠르면 이번 달 안에 한국하고 비슷해질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야 병원이라든가 뭐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나라라 상관이 없는데 네팔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문제죠. 그리고 그 마낭 디스트릭트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트릭트 77개 중에서 74개가 확진이 떴어요. 오직 3개만 지금 확진이 안 떴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스탕 지역하고 그리고 오콜둥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에베레스트를 가려면 가는 그 루쿨라 공항 아래쪽에 있는 디스트릭트거든요. 오콜둥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국 넘어가는 국경 쪽에 러스와라는 디스트릭트가 있습니다. 그 러스와 이렇게 3개만 지금 안 떴어요. 머낭 같은 경우는 무스탕 바로 아래쪽에 있는 거기도 굉장히 오지인데 떴어요. 그래서 무스탕하고 오콜둥가하고 러스와 요 3개만 지금 감염이 안 떴고 나머지는 다 뜬 상태입니다. 모르죠. 뭐 나머지 3개도 언제 또 될지. 그리고 카트만두에서 뭐 이제는 앞으로는 카트만두를 그냥 랄리푸르, 박타푸르, 카트만두 3개를 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뭐 거의 뭐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6명이 떴어요. 18일 날.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19명 뜨고요. 6월 2일 날 5명, 3일 날 3명, 6월 5일 날 2명, 6일 날 5명, 12일 날 1명, 15일 날 5명, 16일 날 1명, 그리고 18일 날 6명. 이렇게 카트만두가 떴거든요. 지금 5월, 6월만 따져도 47명이에요. 이게 이제 50명 넘어가면 사실은 위험해요. 위험한데 지금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디스트릭트가 3군데가 나눠져 있으니까 좀 이제 안전해 보이긴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뭐 이제 10,000명 구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그 바이크 책임보험 때문에 하러 저기 시내를 나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자동차 등록사무소죠,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줄을 얼마나 섰는지, 하여튼 제가 가본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줄을 섰어요. 3개월 동안 이제 럭다운 하다가 이제 11일부터 부드러운 럭다운, 그러니까 15일부터
11일부터 부드러운 넉다운 들어갔고 15일부터 정부기관이 문을 열었잖아요. 15일 날 문을 여니까 그동안 3개월 동안 밀렸던 업무들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오토바이 보험을 4월 달에 만료가 됐는데 어제 제가 가서 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줄을 쓰는데, 원래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뭐 동그라미 원 그려서 그 안에서 차례대로 이렇게 한다. 안 돼요. 다닥 붙어갖고 줄을 쫙 서서 지금 그 저기 뭐야 책임보험 갱신하고 인슈어런스 갱신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겁이 나가지고 줄을 못 섰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쓰니까. 그거보다 전에 제가 줄을 서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 넘게 그 줄 속에서 있고 그럴 생각하니까 아득하더라고요, 생각이. 그래가지고 줄을 안 쓰고요. 그냥 돈을 좀 더 주고 200루피인가 300루피 더 주면은 대행을 해주거든요. 대행하는 곳에다 맡기고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그 자동차 등록증, 그러니까 오토바이 등록증하고 인슈어런스 그 영수증 받으러 가야 됩니다. 불안해요. 하여튼 카트만두가 차량 통행도 엄청 많아졌고요. 그리고 뭐 처음에 오토바이 뒤에 못타게 한다고 그랬는데 나가보면 안 그래요. 다 그냥 뒤에 태우고 다니고요. 그래놓고 왜 태웠냐 그러면은 가족이다. 어차피 가족들은 집에 같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되게 불안합니다. 불안하고요. 하여튼 카트만두가 지금 5월 6월 합쳐서 47명이 돼서 좀 불안하고요. 완치자는 19명 나왔습니다. 되게 더디네요. 1186명 됐고요. 사망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꺼일라리 쪽에서 2명이 더 나왔습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그래서 22명이 됐고요. 집중치료 인원은 엄청 늘어났습니다. 650명이 늘어나서 6,648명입니다. 집중치료 인원이 점점 이제 늘어나면은 이제 미래의 사망률이 높아질 겁니다.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거고요. 격리 중인 인원은 다행히 빠졌습니다. 9,583명이 빠져서 116,215명이 됐습니다. 이거 좀만 노력하면은 격리 중인 인원이 1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지금 17만 명 찍고 정점 찍고 쭉 내려오는 거 보니까 이제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국경을 통해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카트만두로 들어오는 비행기에 대한 격리자가 문제죠. PCR 테스트는요 5,746건 24시간 동안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만 5,518건을 기록했고요. 네팔 현재 전체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봉쇄는 부드러운 넉다운이 시행이 돼서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거 변함없고요. 아직은 국제선은 7월 5일까지 변함없습니다. 대한항공 직항은 8월까지 비운항 예정이며 오는 6월 20일 날 한 편의 전세기가 더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신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마이티거르 만달라에 그 시위가 있었죠. Enough is enough. 여기에 시위를 같이 참여한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그때 잡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네팔인과 그 결혼한 그 정혼자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고 그 투어리스트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네팔 추방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5명이 추방이 결정되고 벌금 내고 2년 동안 네팔 금지가 됐습니다. 그 네팔 법은 그 외국인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정치적 활동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벌금을 맞고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년이네요. 보니까 2년 추방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좀 이게 네팔 정부가 부당하고 뭐 이렇게 해도 외국인은 참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시위 같은 거 있으면요, 막 사진 찍고 싶고 막 그러시잖아요. 찍으면 안 돼요. 사진 찍지 마시고 거기 휩쓸리면 안 되시고요.
절대 그 시위대들 하는 데는 멀리서 뭐 이렇게 스냅 사진 찍는 건 상관없는데 같이 다니면서 뭐 사진을 찍거나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괜히 휩쓸려 갖고 경찰한테 걸리고 그러면은 추방당합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또 그 중요한 사항을 또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 노동자 송환이 지금 비행기를 통해서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주 노동자 복지기금을 사용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왜 근데 사용을 안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네팔 같은 경우는 맨파워 업체를 통해 가지고 해외로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맨파워 업체 통해서 나갈 때 맨파워 업체한테도 돈을 내지만은 따로 국가에다가 그 기금을 만들어요. 기금을 만드는데 그 기금이 제가 알기로 50억 루피인가 60억 루피인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들었는데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지금 뭐 해외에서 뭐 임금이 체불됐거나 아니면은 뭐 계약이 만료돼서 그냥 그대로 있는 네팔 분들을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용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상태에서 한 뭐 두세 달 동안 해외에서도 그렇게 격리소 같은 데다가 있다 보니까 돈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티켓 그 살 돈도 없고 막 이랬던 그 것들이 그 신문 지상에 계속 났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들어오기 전에 PCR 테스트를 해야 돼요, 해외에서. 근데 해외에서 보통 보니까 걸프 국가 보니까 $70에서 $100 정도 들더라고요, PCR 테스트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막 그냥 딱한 사연들이 많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카트만두에 들어와서도 네팔에 들어와서도 격리가 되는데 격리를 이제 호텔에서 하니까 호텔에 그 격리 비용이 발생하니까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주 노동자 송환을 위한 그 적립해뒀던 복지기금을 사용해라 라고 지금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 권고해서는 말을 안 들어요, 네팔이. 한 2번 정도 3번 정도 해야지 그때 슬슬 관에서 움직입니다. 예, 이 복지기금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코로나 브리핑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카트만두 택시 운전자들의 고통. 네, 지난 이틀 동안 교통경찰은 정부의 규칙을 무시하고 택시 운행을 하는 700여 대의 택시를 단속했습니다. 37세 해마 개싱 씨는 카트만두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세 자녀를 부양하는 독신 여성입니다. 그녀는 지난 6월 12일 산티너걸 집에서 택시를 몰고 나와 자띠부띠에 있는 집주인 아들에게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3월 24일 날 시작된 82일간의 국가봉쇄 후 택시를 처음 모는 것이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코테솔 교통경찰관에 의해 개싱 씨는 택시를 멈춰야만 했습니다. 정부가 개인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 허가를 하고 택시에 대해서는 운행 허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개싱 씨는 교통경찰을 설득하려고는 하였지만 거의 5시간 동안 실갱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개싱 씨는 1년 반 전 활부로 택시를 타기 전에는 8년 동안 오토릭샤 템포를 몰았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사기 위해 성금으로 100만 루피를 지불했으며 월 2만 1000 루피의 할부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할부금 2만 1000 루피씩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3개월간의 집세 18,000 루피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살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운행하면 약간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교통경찰은 몇 시간 동안 개싱 씨를 괴롭혔습니다. 개싱 씨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6월 17일 수요일에 개싱 씨는 테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의사인 이웃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인 이웃으로부터 택시비 340루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오다가 그녀는 다시 교통경찰에 잡혔습니다.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제를 준비했지만 교통경찰은 그녀를 막았습니다. 개싱 씨와 마찬가지로 교통경찰은 수요일에만 정부 허가 없이 운전한 450여 대의 택시를 적발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는 교통경찰에 의해 잡힌 대부분의 택시 운전사들은 개싱 씨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3개월 동안 차량 할부금, 차량 유지비, 주택 임대료, 자녀 학비 등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박타푸르 사노띠미 출신인 44세의 람서런 타파 씨는 3년 전 금융회사로부터 220만 루피의 대출금으로 택시를 샀지만 럭다운이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다며 지불할 대출금과 그리고 돌봐야 될 가족이 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타파 씨의 가족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집주인의 고발에 의해 사노띠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타파 씨의 가족은 최근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타파 씨의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한 후 돌로카야에서 돌아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타파 씨 가족은 그러나 집주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와 10살짜리 아들은 그날 밤 택시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교통경찰은 우리에게 부당하고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택시를 운전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방 임대료를 지불하고 어떻게 음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타파 씨는 말했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개인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허가하면서 대중교통은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개싱 씨와 타파 씨와 같은 택시 운전사들은 정부의 결정에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택시 운전사들의 공경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택시 운전사들 조합은 이 불공정한 조처에 항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택시 운전사에게 구호 패키지를 제공하고 세금을 감면하며 평소처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트만두 벨리 택시 사업자 및 운전자협회 회장인 사노 푸르버 머거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협회는 벨리에서 4,500명의 택시기사를 대표합니다. 택시 운행을 금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대출을 받고 가족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전사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트만두 계곡에는 12,385대의 택시가 있으며 25,000명의 운전자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약 100만 명의 가족 구성원이 부양 가족이며 럭다운으로 인해 이 가족 구성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부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택시 운행을 안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운행을 막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 카트만두 교통경찰국 대변인 지번 쿠마르 슈레스타 씨는 택시가 당분간 승객을 태울 수는 없다며 국무부로부터 도로에 대중교통이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들이
카트만두 밸리에서 발견되면 그들에 대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택시 운전자들이 많이 힘들어요. 뭐 교통 쪽은 다 계속 힘든데 보니까 릭샤는 다녀요. 릭샤 자전거 릭샤는 다니는데 택시를 막았는데 택시가 사실 그 대중교통 중에서 좀 고급 어떤 그 대중교통이긴 한데 네팔은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냥 그 자가용 있는 사람들만 움직이고 일반 사람들은 사실 뭐 바이크, 오토바이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급한 일 있으면 오토바이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토바이 타봤자 2명밖에 못 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눕혀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픈 사람을 눕혀갖고 오토바이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RDT 테스트 키트 정확도 50%입니다. 네팔 건강연구소의 RDT 테스트 유효성 보고서는 이미 5월 달에 보건부에 제출되었지만 RDT 테스트는 계속되었습니다. 옴니 비즈니스 코퍼레이트 인터내셔널 이란 회사가 조달한 RDT 테스트 키트의 정확도는 50%에 불과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RDT 진단 테스트를 기반으로 검역소에서 풀려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PCR 테스트에서 양성으로 다시 확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팔 건강연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옴니 비즈니스 코퍼레이트 인터내셔널을 통해 정부가 조달한 7만 5천 개의 RDT 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의 존재를 50%만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4월에 있는 대책회의에서 제7 프로빈스 200명 개인에 대한 테스트를 기반으로 코비드-19 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5월에 보건부에 제출되었지만 실험실 관계자는 진단 목적으로 RDT를 계속 사용하면서 한 달 반 동안 보고서를 가지고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광저우 원포 바이오텍 회사가 개발한 이 빠른 사스 코비드2 항체 테스트 키트, 네, 이게 RDT 그 키트 이름인 것 같아요. 이 키트는 3월 말 옴니 회사로부터 보건부를 통해 1천만 달러의 조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 장비의 품질과 부패 혐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조달 과정이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건부는 조달 입찰을 취소했지만 7만 5천 개의 RDT 테스트 키트가 이미 도착한 관계로 그냥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팔 건강연구위원회는 RDT 키트에 대한 신뢰성 유효 테스트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부 장관은 보고서를 기다리지 않고 한꺼번에 전국에 테스트 키트를 다 보내버렸습니다. 4월 초 보건부는 코비드-19 환자의 샘플 4개만을 바탕으로 예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4개의 양성 샘플에서도 하나는 잘못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부 RDT 키트를 진단 도구로 사용하도록 결정을 하여버렸습니다. 이는 RDT로만 테스트한 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검역소에서 집으로 보내지고 그중 50%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다른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국립공중보건연구소의 전 이사 하리스 쩐드러 박사에 의하면 지역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은 네팔이 RDT 키트에만 계속 의존할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네팔 보건연구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의학연구위원회와 그리고 영국 보건 당국자들도 민감도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중국산 테스트 키트는 정확하지 못하며 그리고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국산 원포 키트 자체는 중국 신문에서도 이 제품은 이미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들을 위한 보충적인 그런 키트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현재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RDT 진단 테스트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3만 3,546건의 RDT 테스트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중국산 원포 진단 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 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관계자는 말합니다. 다른 회사 키트는 중국산 키트보다 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요. 보건부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전국에서 사용되는 RDT 진단 테스트 키트는 현재 옴니가 구입한 것보다 훨씬 더 표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RDT 진단 테스트를 기반으로 검역소에서 풀려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폴리머 라제 연쇄 반응 테스트 PCR 테스트에서 양성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처음에 1월 24일부터 시작됐을 때 PCR 진단 키트가 없었고요, 네팔에. 그래서 일단 급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1월달, 2월달에는요 여기서 테스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홍콩으로 보내고 인디아로 보내고 그랬어요. 그 검체를 채취해서. 이제 그러다가 3월달 넘어서 이제 RDT 세트가 이제 중국부터 들어오고 인디아 거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부정확했다는 거죠. 한 50%만 양성을 잡아낸 거고 50%는 양성인데 양성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 반응이 안 나오니까 음성이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가서 보면은 고향으로 갔더니 이제 고향에서 아프죠? 그럼 병원 데리고 오면 PCR 테스트 하면은 양성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미 고향에 가서 거기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키게 되죠. 가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역소가 뚫렸다는 의미는 이 RDT 테스트, 이 부정확한 이 테스트로 인해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집으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오지 마을 이런 데 지금 양성이 뜬 거거든요. 그래서 RDT 테스트를 지금 WHO에서도 하지 말라라고, 부정확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네팔은 뭐 불가역한 측면이 사실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PCR 테스트 기계가 많지 않아서 지방 정부에는, 여기 수도에는 있어요. 수도에는 있고 큰 병원이 있는 데는 PCR 기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실험실도 있고. 근데 그게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국민들한테 보여줄 게 없으니까 RDT 키트는 뭐 간단한 거니까 그걸로 했던 거죠. 네팔이 그래서 문제고요. 이제 뭐 10,000명이 얼마 안 남았고요. 10,000명 뭐 다음 주 안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 지나면은 12,000, 뭐 13,000, 15,00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보건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렇게 이제 10,000명 넘고 15,000 구간 가면은 글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같이 그냥 해외에서 오고 인디아에서 오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집단 항체를 만들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요 제가 그 한국의 그 확진 사례 확진 숫자하고 네팔 확진 숫자하고 좀 비교하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제 네팔 소식만 전해드리니까 확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한국의 총 확진자 수 그리고 1일 확진자 수와 네팔의 총 확진자 수 1일 확진자 수를 한번 비교해서 내일부터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팔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그 나간 걸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50대 50이더라고요. 구독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구독 안 하고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50%더라고요. 좀 구독 좀 해주시면은 지속적으로 소식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